자, 이번 시간에는 옴니채널과 핀테크 전략입니다. 결국 O2O라는 O2O 커머스, 또 O2O 리테일, 옴니채널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의 행위는 결국은 구매 결제입니다. 그러면 결제를 어떻게 단순화시킬 수 있을 거냐, 결제를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냐가 이 옴니채널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모바일 결제, 즉 간편 결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들은 결국 핀테크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전략에서 결국 O2O의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에 대한 시도들이 상호 연결이 되었을 때 또 옴니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회사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 결국은 옴니채널 전략의 마지막 단계, 구매에서의 결제와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모바일 결제 2001년에 SK가 모네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10만 개 정도의 이 동굴을 설치를 했고요. 가맹점에다가 10만 개 단말기를 설치를 했고 한 500억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이 모네타 결제를 해본 사람은 제 주위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결제 시스템은 아마 세계 최초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일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결제 시스템이 실패했고 지금은 왜 모바일 결제가 붐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마켓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같이 모바일로 쇼핑이 가능한 시대였다면 모바일 결제가 사람들이 익숙해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데 피처폰 시절, 그러니까 단말기, 스마트폰이 아닌 단말기 시절에 2001년에 휴대폰으로 결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신용카드를 주고 결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결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모바일이나 O2O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 모바일 결제는 사실은 의미도 없고 성공하기도 어려운 산업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모바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가 오히려 오프라인 결제보다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결제 중에 미국에서는 이제 페이팔, 스퀘어, 스트라이프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실제로 스트라이프로 제 카드를 결제를 하는 걸 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결제 시장에서 보면은 모든 결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벤사의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스 단말기를 받을 수 있고 그 포스 단말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하면은 실제로 카드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결제 시스템에는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벤사라는 곳에서 수수료를 반드시 떼어가죠. 근데 페이팔, 스퀘어, 스트라이프는 이 중간에 벤사가 갖고 있는 수수료를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이 행위들, 지금 위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이 행위들이 우리가 식당이나 가게에서 카드 결제하는 이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페이팔하고 스트라이프는 벤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거죠. 카드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수수료가 빠져요. 그래서 수수료가 없이 고객의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기업들 또는 식당
뭐 이런 데서는 굳이 벤사 가맹점을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자신의 폰에다가 스트라이프나 페이팔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만 가지고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은 핀테크 쪽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포스부터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애플페이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바일 결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현재는 마그네틱 방식도 있고 앱카드 방식, 그 다음 전자 NFC 방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결국 마그네틱 MTS 방식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현금 2014년 금융감독원에서 계획한 걸로 보면은 2015년부터는 뭐 카드 대출 같은 것이 마그네틱으로는 전면 중단시키고 신용구매도 전면 중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앞으로의 카드는 IC 칩이 내장된 카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구글, 애플, 삼성이 추구하는 결제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카드와 호환이 되는 루프페이라는 걸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마그네틱 카드의 가맹점이 금감원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를 해도 가맹점들이 바꾸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카드를 호환되는 루프페이라는 걸 통해서 삼성전자는 초기에 사용자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NFC 방식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모든 금융권 카드사와 은행들은 대부분 앱카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앱카드가 더 유용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오히려 NFC 방식에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NFC 방식과 앱카드 방식, 마그네틱 방식이 존재하는데 결국은 NFC 방식과 앱카드 방식 이 두 가지가 상호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중에 이제 카카오페이, 라인페이 이런 형태로 온라인 서비스 회사들이 결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들은 이제 금융권이 시도했던 방식보다는 굉장히 약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제휴사도 많지가 않아서 과연 카카오페이가 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들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카카오 안에서의 기프트 상품들을 뭐 구매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은 또 O2O가 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O2O 중에 서비스 중에 하나가 카카오 택시가 있고요. 또 네이버가 추구하고 있는 O2O 전략 중에 하나가 샵인도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만드는 O2O 서비스의 결제 시스템은 카카오페이나 라인페이가 되도록 하겠지요. 그래서 O2O라는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에서 결제 시스템을 본인들 거를 이용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제휴 서비스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는 당장 중요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카카오나 네이버가 결제 시스템에 동참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O2O에서 결제 시스템, 모바일 결제 그리고 핀테크로 이어지는 이 과정의 최종 목표는 금융업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즉 그들이 금융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페이팔 같은 경우 이베이에 인수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1억 4,800만 명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요. 온라인 결제 금액의
18%가 페이팔입니다. 그리고 페이팔 히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스마트폰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 22만 개 판매점을 준 유통업체와 제휴 중에 있고, 이들의 애플페이가 믿고 있는 자신감은 아이튠즈 가입자입니다. 아이튠즈에 5억 명의 가입자가 있고요. 그들은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애플에 제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 명의 풀을 가지고 애플페이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애플이 얼마나 쉽게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 알게 되고요. 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현재 2억 명 이상의 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눈여겨봐야 될 곳은 알리바바가 운영하고 있는 알리페이입니다. 알리페이는 2013년에 총 결제만 650조 정도 됩니다. 이것은 하루에 1조 8천억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리페이 사용자 수가 8억입니다. 근데 알리페이 사용자 수의 사실 대부분은 중국 사람인데 이 8억 명 인구도 사실 8억 명도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알리바바가 최근에 이제 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은행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가 온라인 유통업체가 핀테크, O2O 핀테크로 진입을 하고 결국 그들은 다시 은행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리바바가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위어바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이제 충전식 카드이기 때문에 알리페이에 돈을 입금을 하면 여기서 결제를 하고 남은 금액들을 위어바오라는 곳에 입금이 되고 여기서 다시 은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은행은 이제 금리가 뭐 3% 정도라면 위어바오는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알리페이의 가입자들은 거의 대부분 위어바오에 또 가입이 되어 있고 위어바오는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펀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충전식 알리페이 사용자들이 남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게끔 하는 이 사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 결제 시스템, 펀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알리바바인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와의 가입자 규모와 뭐 운용 자금 규모가 거의 어마어마한 수준의 펀드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시 은행 같은 알리바바의 은행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글로벌 서비스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들은 결국은 누군가가 선점을 하게 되고 선점된 서비스가 많은 점유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끌어모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특정 기업이 이 전체를 독점하게 되면 우리는 수수료의 싸움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O2O 기반 결제 플랫폼의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거고요. 비트코인도 하나의 결제 시스템으로 봐야 되고요. 이 결제 시스템의 장점은 수수료가 거의 0%에 수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지역의 결제 시스템, 이 비트코인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중립화시키는 방법들이 중요한 핀테크에서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O2O 커머스 플랫폼에서 최후의 승자, 결국 결제 플랫폼을 누가 지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제 플랫폼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뭐 금융 지식, O2O 환경, 또 커머스에 대한 트렌드, 플랫폼의 기술, 정부의 정책과 제도 등을 모두 숙지하고 이걸 활용할우 있을 때 결국은 이런 커머스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 이 비트코인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중립화시키는 방법들이
대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